자, 금리 충격과 공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5% 간다고 확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5%를 넘을 가능성도 너무 높다. 그러니까 5%가 지금 확정된 상태예요. 내년 초에 5%에 도달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늦어도 3월이나 5월까지죠. CPI 물가 8.1 넘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진국이나 저기는 다 개발도상국 다 국가 부도 상태로 내년 말쯤 되면 국가 부도 상태가 연이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자의 50% 가까이가 영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40% 가까이는 두 채 이상 다주택자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추가 인상을 할 거냐? 내년 1월에 0.5% 추가 인상하면서 5%를 확정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3%일 때하고 5%일 때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 바젤3 IFRS 9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기준금리가 3%인데 옛날보다 이렇게 높냐고요? 제가 책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리밸런싱이나 이런 책 보시면은 다 경고를 했어요. 이번엔 충당금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2.2배에서 2.8배 높아서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다 망한다. 대출 안 나오고 다 망한다. 그게 저 디레버리징입니다. 책 제목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파산과 경매 시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5%가 되면은 3%하고 전혀 다릅니다. 국제 기준금리 5%가 되면 변혁이 일어나요. 경제 기본적인 시스템의 변혁이 일어나요. 한 2년 전에 원래 터질 일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연기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나라에서 사실은 왕이 됩니다. 자그마한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어요. 뭘 갖고 있으면 현금만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정확히 설명한 게 사실은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이름이 황금의 제국이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수가 재벌 회장에 올라요. 그룹을 공동 경영하고 재벌 회장이 올라요. 10억 달러 인출권이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출 권한, 돈을 빌릴 수 있는 10억 달러 권한만 있다고, 현금을 막을 수 있다고 공동 회장이 올라요. 그게 기준금리 5% 앞으로 바젤3 기준금리 5% 넘어가면 펼쳐질 세상입니다. 제가. 영화 뭐를 보시면 되냐 그러면 황금의 제국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작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써놨어요. 현실감이. 배울 게 정말 많은 드라마입니다. 지금 이번엔 IFRS 9 시스템이에요. 바젤3 IFRS 9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전 책에서 그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게 지금 현실화되는 것뿐입니다. 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충당금 자체 설정이 280% 높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은행 부도 아닙니다. 보험사, 증권사 부도가 진행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 부도에 대해서 연쇄 반응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연쇄 부도에 대해서 족볼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기업 주주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증권사, 보험사 돈을. 자기 돈이냐 집에 주주 놀이를 해왔어요. 거기에서 회장님이 돼서 수백억, 수천억을 월급과 기타 이익으로 챙겨갔습니다. 족볼가에서. 수조 원까지도. 그리고 이번에 망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특히 보험사, 대기업 부실은 국민 혈세를 20조에서 50조 가량 투자자하고 나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거는 이미 사전된 부도설입니다. 이 공화정사에서 기득권층이 철저하게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조리하고 모순적이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보험사, 증권사 부도가 나오면 족볼가가 헤쳐먹고 늘상 하던 것처럼 이익은 나에게, 손실은 너에게 하는 아주 더러운 수법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산 계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번영하시는 거 경제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많은 유혹, 이 엄청난 한국의 언론 공포 상황에서 영끌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40년 만에 영끌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만에 오히려 영끌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산 계급이 한국에서 신분이 바뀌는 시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그 신분에 여러분 이름들도 바뀌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 5% 기준금리 5% 사태는 앞으로 2, 3년 동안 여러분이 보지 못한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만큼, 모르는 거는 더 공부하고, 아는 만큼은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도 같이 공부해서 여기는 집단 시성화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상세하게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다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늘상 한국 사회 기득권들이 책임질 사람들이 하는 말, 나하고 관계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릴 겁니다.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후에 벌어질 가장 큰 충격사항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오히려 영끌을 준비하세요. 지금 황금의 제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유혹도 고난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중 하나를 넘기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한번 넘긴 사람들은 다른 고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대처하고 더 쉽게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끌하는 40년 만에 영끌하시는 고난도 잘 이겨내실 거라고 봅니다. 5%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90%.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던 얘기가 언론에 나와서 다행입니다. 40년 만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있죠. 40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저는 앞으로 40년 동안 이런 기회는 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는 이런 기회는 안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번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영끌 준비하세요. 자신의 신분과 계급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은 살면서 자신 목숨까지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삶이고 생존이고 투쟁입니다. 그래서 자잘한 고난들을 잘 이겨내는 습성은 큰 고난이나 위기 때 많은 것들이 발휘하게 됩니다. 40년 만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대비하지 않았던 계층이나 사람, 집들은 철저하게 추락하게 될 거, 망하게 될 겁니다. 현금은 성이자 보루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끌들 하실 생각들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벌어지는 거는 바젤3 재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난을 이겨나가지 못할 거예요. 특히 20, 30대는. 고난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금리 5%가 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대부분 부도설에 휩싸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내년 11월 이후부터 하면 제가 예상하기에 내후년쯤 되면 자고 일어나면 어느 기업이 이번에 부도가 났습니다. 어느 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가 내후년쯤이면 언론 뉴스에 계속 등장하게 되겠죠. 어느 건설사가 이번에 부도 났습니다. 어느 시행사가 부도 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디가 부도 났습니다. 20년 전에 겪어봤죠?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오일 쇼크 때도 있었습니다. 70년대에 땅값이 계속 올랐다 그러지만 76년도, 75년도에서 76년도인가 보시면은 70년대에 한 해 땅값이 가격이 자산 가격 공식적인 통계로 25%, 사실상 60%까지 폭락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일 쇼크예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번영되려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잘 되면 이 나라가 번영된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가 브랜드 전략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화재가 나거나 안전하지 않고 불나거나 계속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려면 국가의 부조리나 부패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부조리와 부패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정관념. 그리고 직급하고 직무가 다른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다는 거예요. 낙하산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투자했던 자산이나 살아가시는 거, 여러분 후손들의 미래가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잘 되고 번영되기 위해서는 부조리와 부패가 없는 사회에 대해서 소리쳐야 되는 거죠. 이번 고난을 잘 이겨나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영되고 부유하게 사시려면 국가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벌어진 모순들이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번영된 사회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영끌들 하실 분들은 준비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그렇지만 영끌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러려면 목숨 걸고 뭔가 기회화되고 뭘 하려면 주술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세상 쉬운 건 없습니다. 빚만 없어도 부자가 아니고 이제 진짜 부자가 돼야죠. 내년 하반기 아니고 몇 년 기다려야 될 거예요. 바닥을 다 확인할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자꾸만 바닥이라고 얘기해요. 다 망하고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는 공부하고 지켜봐야 돼요. 잠깐 눈 깜짝할 새 클릭하거나 사인하면은 당신이 있는 자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사라고. 인내심이 성공의 8, 90%입니다. 계속 유혹할 거예요. 그걸 견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정도 3, 4년, 2, 3년이나 3, 4년 저도 그렇게 예상하는데 모르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바닥이란 내가 볼 때 대세는 지옥이죠. 계속 그랬습니다. 기준금리 2%가 안 넘을 미국의 기준금리가 1.5% 2%를 넘지 않는다. 지금 그 2배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준비 안 하고 그 대비 안 한 사람 다 망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연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바닥 확인하고 끝까지 갔을 때 그때 질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하냐? 인내심을 기르려면 공부해야 된다.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어차피 투자는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최하 2, 3년은 기다려야 돼요. 보험사, 증권사 아직 부도가 안 났어.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증권사, 보험사가 부도가 안 났어. IMF 때는 안 그랬나? 내일이 바닥이라고? 리만 때 안 그랬어? 2009년에 내일이면 바닥이라고. 매일 TV 나왔고, 케이블 TV 나왔고, 내일 바닥이라고. 지금 안 주시면 큰일 나. 내가 볼 때는. 그때 주웠던 애들이 더 망했어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다 다르니까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성공하겠지. 계속 성장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앞으로 재고 폭증의 시대입니다. 아니, 빚만 없고, 나랑 비교하지 않으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고, 자기가 적합한 집도 살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는데, 무슨 서민이냐. 지금 빚쟁이들 다 지금 나자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영끌이 50%예요. 주택 이번에 신균이 뭐니 50%가 영끌입니다. 아직 영끌들 금매가 아니고 경매 나올 일은 한참 남았습니다. 빌라만 지금 쌓이고 있을 뿐이에요. 본격적인 쓸만한 물건, 쓸만한 주거시설 나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제가 아는 건 인성이 인생입니다. 내 거 아닌 거는 탐을 내지 말아요. 내 거 아닌 거를, 그러니까 내 돈은 이름표가 따로 있으니까 내 이름표만 쫓아다니고 내 거 아닌 거는 불호하거나 탐을 내면 안 돼요. 항상 내 운명에는 감사하고. 내 거 아닌 거를 눈을 돌리거나 탐을 내는 순간 인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돼요. 내 이름표만 쫓아다녀. 내 돈도. 남의 이름표 말고. 남의 거 내 거 하면 저주받고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표만 쫓아다니면 평생 바쁜 인생이야.